여러분 안녕하세요, 이정재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바른 이름 짓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,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기를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,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, 태어난 아기의 이름은 지었는데 그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끙끙 앓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. 자, 이 영상 다 보신다면 여러분들의 그 고민들 한꺼번에 다 해결될 것이니까 걱정 마시고 이 영상 한번 잘 보도록 하세요. 제가 강연 가서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드리는데요, 저한테 이름은 어디서 지었는데요, 마음에 안 들어서 선생님한테 다시 부탁하려고 해요. 이런 말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러면 저는 그분들에게 꼭 이런 말을 해요. 그분에게 다시 지어달라고 하세요 라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.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큰 고민이 그거죠. 혹시 어디 장명가에게 이름을 부탁해서 이름을 받았는데 그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떡하나 라고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 굉장히 많죠.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. 왜냐면요, 장명가가 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 때까지 그 이름을 권해주는 일이에요.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결정하라고 강요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. 간혹 대부분의 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요, 이름을 돈 주고 지었는데 그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도 장명가가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 이름을 쓰시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.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. 왜냐면요,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는 이름은 애기들한테도 절대로 좋은 이름이 될 수가 없어요.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. 여러분들 왜 이름 지으러 가시면 여러분들의 생년월일시와 이름을 같이 내죠. 애기의 생년월일시만 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것도 같이 내게 됩니다.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, 여러분들과 애기의 균형을 내서 그 균형에서 가장 좋은 오행을 찾아서 이름을 짓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.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균형도 거기에 한 몫을 차지하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이름이, 마음에 드는 이름이 애기한테도 좋다라는 겁니다. 왜냐하면 이제 그 애기는 여러분들과 한 가족을 이루는 공동체고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되기 때문에 그 구성원에서 서로 간에 다 좋은 것이 좋은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이름은 결코 애기한테 좋은 이름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런데 애기한테도 좋은 이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은 장명가가 권한다고 해서 그 이름을 써서는 안 되겠죠. 하물며 여러분들 어디 물건을 사러 가시더라도 몇 번 쓰는 그런 물건이라도 이것저것 다 고르고 다 따지고 그렇게 하시잖아요.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어주신 그 이름은 애기가 평생을 써야 되는 이름이고요, 그 이름은 애기뿐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사용해야 되는 이름입니다. 왜냐고요? 여러분들 누구 엄마 누구 아빠로 불리죠. 또 애기 이름을 호칭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애기 이름이 예를 들어서 민혁이라 그러면 남편분이 아내분 부를 때 민혁아 이렇게 부르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. 그러니까 그 이름은 이제 애기 이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이름이기도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도 쏙 들고 여러분들의 기운에도 맞아야지만 애기한테도 좋은 것이라는 거죠. 그런데 여러분들은 마음에 들지도 않는 이름을 애기한테 좋다라는 그 장명가분의 말만 믿고 애기가 평생 쓰도록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. 그래서요, 여러분들이 이름을 지으러 가시면 그 이름이 반드시 마음에 들 때까지 지어주시는 분인지 아닌지를 먼저 선택을 하셔야 돼요. 그냥 이름을 덜렁 지어주는 그런 사람 같으면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. 왜? 그분은 장명가로서의 기본적인 원칙, 마음 자세가 안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. 간혹 보면 이런 분 있어요. 우리는 이름을 3개만 지어줍니다, 2개만 지어줍니다, 이런 분 있어요. 참 웃기는 얘기예요. 장명가는 절대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. 그분이 마음에 드는 이름이 결정이 될 때까지 이름을 만들어서 보내주는 사람이 장명가라는 거예요. 이 부분 여러분들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꼭 드는 그런 이름이라 하지만 애기한테도 좋고 여러분들한테도 좋다는 거, 여러분들 이 부분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. 애기 이름 지으러 가서 여러분들과 애기의 균형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년월일시 이름을 같이 받아 적는 겁니다. 이해하시겠죠?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것이요, 이름이라는 것이 애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써야 되는 그런 이름입니다. 어린 시절에만 맞는 이름이 어른이 돼갖고는 부끄러운 이름이 될 수도 있고요, 또 얘들의 세대에 맞는 그러한 이름이래야지만 되는 겁니다. 너무 흔한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. 또 남자 이름은 멋있고 품위가 있어야 되고요, 여자 이름 같은 경우는 예쁘고 아름답고 품위가 있어야 돼요. 이러한 원칙들에 맞도록 이름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. 절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, 또 예쁘고 멋있는 이름이어야 된다라는 거죠.
또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것이요, 어떤 장명가분을 선택하면 될까?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이 부분은 아주 간단합니다.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광고를 하는 업체들을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시던데요. 왜냐하면 비용이 저렴하니까. 그렇지만 그 이름은 절대 제대로 만들어진 이름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. 왜 그러냐면요, 인터넷에 광고를 내기 위해서 그분들은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출을 하죠. 그런데 그 비용은 무엇으로 충당할까요? 여러분들이 내는 장명료로 충당하겠죠. 그 장명료로 충당하기 어려울 만큼 인터넷에 광고 내는 비용은 비쌉니다. 그렇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? 이름 하나를 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 않겠죠. 하루에 여러 개의 이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. 보통 제대로 된 장명가들 같은 경우는 한 아이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 적게는 하루, 많게는 이틀, 3일씩 한 아이의 이름에만 몰두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. 그런데 여러분들의 애 이름을 하나를 짓기 위해서 하루 이틀을 소모한다면 그 비싼 광고료는 절대로 충당할 수가 없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장명가를 찾기 위해서는요, 이렇게 인터넷에 광고 내는 그런 업체들을 제외하고요, 교보문고 같은 서점에 들어가 보시고요, 인터넷으로도 요즘 충분히 들어가 보실 수 있잖아요. 그 서점에서 장명 이렇게 검색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장명가분들이 저술한 서적들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분들의 활동들을 인터넷으로 한번 자세히 검색해 보시고,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장명가를 선택하시는데,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죠? 이름을 마음에 들 때까지 장명을 해 주십니까? 라고 미리 물어보시고 선택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장명으로 인한 걱정은 절대로 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.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이름이 애들한테도 좋은 이름이라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명심하시고, 여러분들의 소중한 아이들 이름들을 꼭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들도록 좋은 이름 잘 만드셔서 선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댓글 주시면 제가 모두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 오늘 영상 감사합니다.